안녕하세요. 웹소리부입니다. 레이아웃 유형 두 번째 시간이 될 거고요. 어떻게 첫 번째 유형 거 잘 보셨나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4개 남았습니다. 4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거 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 거 조금 살짝 감이 잡혔을 거예요. 감이 안 잡혀도 상관은 없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거 하면 좀 더 감이 잡힐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첫 번째 거보다 한 단계 조금 업그레이드 한 느낌으로 작업해 줄 거고요. 여기다가 독타입 선언해주고 언어 설정해주고, 이번에는 레이아웃 유형 두 번째라고 작업해 줄 겁니다. 디자인 한번 봐볼까요? 디자인은 여기서 요겁니다. 그죠? 이번에는 칸이 하나 더 생겼어요. 그죠? 칸이 하나 더 생기고, 이쪽에 보시면 여기서도 지금 여기서는 바뀌는 게 없는데 여기서 한번 바뀌고 여기서 한번 바뀌고 살짝 좀 복잡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6단계로 한번 작업을 해볼 겁니다. 시간이면 좀 4, 50분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한번 잘 따라 해주시면 돼요. 아마 처음 시작하셨으면 열정이 좀 있으니까 따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도 살짝 요거 하나 복사하셔가지고 저는 여기다 밑에다가 살짝 걸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요번에 6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플롯 방식 반응형, 플렉스 반응형, 그리드 반응형 해서 6가지를 한번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레이아웃 마스터 하시면 사이트의 50%는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로 50%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꼭 한번 잘 따라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은 요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죠? 여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은 구조가 보시게 되면은 박스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런 구조도 레이아웃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런 구조도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6개 만들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박스 하나 만들어서 6개 박스를 퍼즐처럼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DL 박스 하나 만들고 여기다 DL 박스 6개 이렇게 만들 겁니다. 이렇게 만들 거고요. 이름을 지정해 줘야 되잖아요. 이름을 지정해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이디를 랩이라고 작업해 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이디를 헤더라고 작업해 줄 거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아이디를 랩이라고 작업해 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이디를 어사이드라고 작업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이디를 섹션 작업해 줄 거고, 여기는 아티클이라고 작업해 줄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푸터라고 작업해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거 전체 박스를 하나 묶어가지고 이게 안에 박스가 3개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작업해주면 되는데, 구조가 안에 막 내용물 들어가고 복잡해지면 이게 효율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은 따로 하나 묶어줄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다가 디렉 박스 하나 만들어서 여기는 아이디를 메인이라고 작업해 줄 거고요.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묶어 줄 거예요. 세분화 시켜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저렇게 한 번에 다 나눠가지고 레이아웃을 짜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왜냐면 저렇게 해주면 깨지는 경우도 많고, 틀을 정확히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구조가 한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요번에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줘서 여기다가 이렇게 작업해 줄 거예요. 그럼 구조가 헤더, 내비, 메인, 푸터 4개의 박스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게 작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본 다음에 플롯 방식 한번 해보죠. 그죠? 그러면은 이쪽에다가 스타일 선언해 주시고, 그죠? 하나씩. 아이디는 월앱이니까 아이디는 어떻게 쓴다고 했어요? 샵이라고 쓴다고 했죠? 그래서 샵 쓰고, 한 칸을 띄워도 되고 안 띄워도 되는데, 여러분들은 우선은 초보잖아요. 초보니까는 우선은 코딩의 가독성이 좋아야 돼요. 가독성이 좋아야 되니까는 이런 것들은 꼭 한 칸 띄우고 정렬 같은 거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헤더. 항상 얘기하듯이 여기다가 더블 클릭해서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줄 복사는 뒤에 가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주시면 이렇게 줄 복사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하나씩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지금 총 하나, 셋, 메인 박스가 하나 생기긴 했는데 이렇게 나오게 작업해 된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백 같은 거 없애주기 위해서 여기다 마진령, 그 다음에 패딩령 요거 하나 넣어줄 거고요.
바디에다가 전체에다 색깔 좀 넣어줄 건데요. 여기 색깔이 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박스 선택하시면 여기 색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은 BGC 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 랩은 이쪽에 가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1200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위드 값은 1200 작업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오기 위해서 마진형 오토 넣어줄 거예요. 이거 그래서 블록 구조를 가운데로 정렬하고 싶다 그러면 위드 값을 같이 쓰시고요. 마진형 오토 써주시게 되면은 가운데 정렬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헤더도 하나 넣어줄게요. 헤더도 지금 1200에 100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차곡차곡 하나씩 영역을 잡을 때는 이렇게 하나씩 넣어주고 그 다음에 하이트 값, 위드 값 넣어주시게 되면요. 여기다가 영역이 잘 잡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깔 넣어줄 거고요. 내비도 동일할 것 같아요. 크기는 색깔만 선택하셔가지고 요거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그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우선 뭐 메인 태그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메인 태그 이거 합쳐진 거기 때문에 여기 확인해 보시면 780 돼 있잖아요. 합쳐진 거기 때문에 우선은 임시로 놔둘 거고 어사이드 여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쨌든 메인 태그도 뭐 위드 값은 1200인 거 마찬가지죠. 1200인 거까지 넣어줄게요. 그리고 하이트 값도 780이잖아요. 하이트 값도 780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럼 어사이드는 위드 값이 300에 780이에요. 여기다가 위드 값은 300에 하이트 값은 780. 그 다음에 BG 색깔 요거 넣어주시고 BGC 해서 색깔 넣어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섹션도 780이겠죠? 섹션도 색깔만 넣어주시면 되고 얘 600에 780이에요. 그래서 600에 80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티클 얘도 300에 780이죠. 그래서 여기도 300에 780 넣어주시면 되고 부터는 1200에 100 해줘서 위드 값 1200에 하이트 값 100에 BGC는 요거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먼저 레이아웃을 연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3개 박스의 부모는 누구예요? 얘잖아요. 그죠? 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자식들 하이트 값이 있죠. 그 부모는 하이트 값이 필요 없습니다. 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네, 이렇게 또 나오죠. 한 줄로 쭉 나오는 건 왜 그런다고 했어요? 블록 구조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요것만 가로로 정렬시켜 주면 되죠. 그래서 그게 누굽니까? 하나, 둘, 셋 이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플로어 레프트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여기도 레프트 사이즈 값을 딱 맞췄기 때문에 플로어 레프트만 써줘도 상관없어요. 뭐 라이트 써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작업해 주시게 되면은 구조가 잡혔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플롯을 쓰게 되면 버그가 있다고 했죠. 하이트 값을 0으로 인식시키는 버그가 있기 때문에 지금 푸터가 여기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얘가 여기 왜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하이트 값이 없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 푸터한테 뭐 주면 되는 거예요? 클리어 준 다음에 보스 양쪽으로 깨끗하게 해줘라. 뭐를 플롯의 성질을 막아줘라. 뭐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클리어 보스를 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쓰시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클리어 보스를 썼잖아요. 지금 안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이야 구조가 단순하니까는 푸터가 깨지는 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구조가 복잡해지면 왜 깨지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야매입니다. 야매 약간 편법이긴 한데 여기다가 플러 줬잖아요. 그럼 부모 박스가 누구 얘잖아요. 그죠? 얘한테 오버플로 히든을 주시게 되면 오버플로의 원래 기능은 내가 지정한 영역 이외에는 안 보이게 해주는 건데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하이트 값 버그가 없어지는 거 있죠. 그게 살아납니다. 이게 그러면은 잡히죠. 이게 제일 편한 방법이긴 해요. 왜냐면 나중에 구조 복잡해지면 클리어 보스를 어디다 써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플롯을 쓰다 보면 그냥 부모 박스한테 이렇게 주면 됩니다. 그죠?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런 방법. 그래서 근데 이것도 완벽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메뉴 같은 거 2차 메뉴, 3차 메뉴 그런 거 만드시게 되면 그때는 오버플로 히든을 쓰면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플롯을 쓰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약간 못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버플로 히든이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거 작업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해주면 영역이 잡혔잖아요. 네, 됐죠? 그래서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에요. 다음 또 작업할 때는 다른 방법을 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클리어버스 쓰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오버플로 히든 쓰는 방법 해줘가지고 이쪽에 레이아웃이 끝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현재 플로우 레이아웃 방식이 끝났어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도 이쪽에다 제가 정리해 줄 거니까 여러분들 중간 점검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가지고 또 어떻게 쓸 거예요? 미디어 쿼리 작업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미디어 쿼리 한번 작업해 볼게요. 여기다가 두 번째 미디어 쿼리 작업해 줄 거고요. 골뱅이 써서 미디어라고 작업해 주고요. 여기다가 미디어라고 작업해 주고, 저희는 크기를 1280이 기준이잖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1280이 기준이, 여기 1280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이 되면은 1300 기준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서 레이아웃 1번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1300을 기준으로 작업을 해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렇게 1300을 기준으로 여백이 좀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백 생겼잖아요. 1300이 되면 양쪽에 여백이 있단 말이에요. 양쪽 여백을 2% 준 거 작업을 해줬어요. 이거를 작업하려면 이제 뭘 작업해줘야 돼요? 이거 하기 전에 이 밑에 있는 자식들은 다 뭐로 바꿔줘야 돼요? 퍼센트로 바꿔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전체는 1200, 얘는 뭐예요? 100%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내비도 100%가 되는 거고. 그래야 스크롤바가 안 생기죠. 메인도 100%가 되는 거고. 그리고 얘는 30%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40%가 되는 거고, 여기는 30%가 되는 거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100%가 되는 거고. 하이트 값은 못한다고 했죠. 하이트 값은 퍼센트 인식 못한다고 했어요. 왜냐면 스크롤하면 계속 내려가잖아요.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쪽에 가서 확인해 보면 검사 누르시고 딱 1000이 됐을 때 여백 계속 생기죠. 그죠? 안에 것도 줄어들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기본값 됐고, 그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쪽에 768 됐을 때 딱 붙어야 되죠. 768 됐을 때 딱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768 됐을 때 딱 붙어야 돼요. 100% 딱 붙었죠. 이렇게. 그래서 100% 해주시게 되면은 768에서 딱 붙었죠? 확인해 보면 딱 붙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세 번째 박스가 이게 내려갑니다. 그죠? 이게 내려가죠. 그죠? 세 번째 박스가 내려가요. 그러면은 이쪽에 지금 768에서 바뀌어야 되니까 세 번째 박스가 내려가니까는 우선 어사이드 요거 얘도 좀 바뀌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섹션도 좀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티클도 좀 바뀌어야 돼요. 여기다가 아티클도 좀 바뀌어줘야 되고, 이렇게. 그러면 그림을 봤을 때 여기는 이제 30, 70 정도 되겠죠. 여기는 위드 값을 30%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하이트 값은 63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하이트 값이 630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다시 여기는 70%의 630이죠. 여기는 위드 값이 70%의 하이트 값이 630 이렇게 작업해 줄 거고, 그 다음에 아티클은 100%의 150이죠. 여기는 위드 값이 100%의 하이트 값이 150 이런 식으로 측정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레이아웃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들어갔죠. 이렇게 했죠? 똑같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나머지 또 여기서 이제 또 뭐가 바뀌어줘야 돼요? 다 일자로 되는 거잖아요. 다 일자로 되는 거니까 이쪽에서 이제 480 여기다가 480이 됐을 때 이건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아티클도 지금 바뀌나? 아티클도 똑같단 말이에요. 150 얘도 필요 없어요. 바뀌는 것만 해주면 되죠. 얘는 200으로 바뀌어요. 하이트 값이. 위드 값은 100%에 여기는 200 그죠? 얘도 100%에 430
100%에 여기는 430 이렇게 작업해 주시게 되면은 확인해 볼까요? 네,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브라우저 이거 맞아요. 브라우저 크기가 이렇게 더 이상 안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안 줄어들잖아요. 그죠? 브라우저 크기가 더 이상 안 줄어든단 말이에요. 검사로 확인하셔야 돼요. 질문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자기는 브라우저가 안 줄어든다고. 이거는 브라우저는 한 500인가 600에서 더 이상 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검사를 이용해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됐죠? 끝. 그래서 이게 플롯을 이용해서 작업을 한 겁니다. 두 번째 것도 끝났죠? 잘 되셨나요? 그래서 레이아웃 플롯을 이용해서 반응형 작업한 것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점검 한번 해보세요. 되는지 점검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번에는 플롯 방식으로 한번 작업해 봐야겠죠? 그래서 플롯 방식으로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롯 방식으로 작업하실 때는 플렉스 방식으로 작업할 때는 우선 시멘트 택으로 좀 바꿔줄게요. 헤더는 헤더가 있고, 내비는 내비가 있고, 메인은 메인 태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태그는 사이트에서 한 번밖에 못 써요. 그리고 어사이드 태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섹션 태그가 있고, 그 다음에 아티클 태그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건지는 한번 살짝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뭐 살짝 나오는 거니까. 푸터는 푸터가 있고요. 됐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시멘트 태그로 바꿨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시멘트 태그로 바꾸게 되면 웹표준을 준수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이어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거 다 지워줄게요. 여기 있는 거 지워주고, 나머지는 다 똑같죠? 똑같고, 우선 플롯 지워줘야 되겠죠? 플롯 지워주고, 얘도 지워주고. 됐죠? 이렇게. 나머지 똑같을 겁니다. 확인해 볼까요? 그래서 이쪽에 가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네. 네. 뭐가 또 잘못됐네. 오버플로 히든도 지워줄 거고요. 그죠? 됐죠? 깼습니다. 이거 뭐야? 너는 뭐니? 헤더에서 내비 태그가 뭐 잘못됐네요. 내비 부분이. 아하, 여기 오타 났네요. 그죠? 내비 오타 나서 오케이 됐습니다. 원선 복구 됐죠? 그죠? 됐습니다. 이 상태로 이제 작업해 놓고 여기 해놓으면은 얘네들은 지금 3개만 가로로 정렬시켜 주면 되잖아요. 뭐 간단하죠, 뭐 이거는. 여기다 작업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위드값 100%는요 기본값이에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워줘도 상관없어요. 얘 지워볼까요? 내비도 지워보고 여기도 지워줄 거예요. 그러면은 네 그대로 똑같죠. 하면 똑같고 푸터도 필요 없으니까 지워줄 거고. 됐죠? 그래서 메인에다가 디스플레이 플렉스 넣어주시면 되고요. 확인해 보시면 끝났죠. 플렉스가 제일 간단하긴 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해 주시면 끝났습니다. 다음 갈게요. 중간 점검 한번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점점 속도도 빨라지고 더 쉬워질 거예요. 계속 반복하면서 작업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고, 혹시나 안 되신 분들은 제 거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반응형 작업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월앱 작업해줘서 1200이 됐으니까는 1280에서 작업해줬으니까 1300에서는 이쪽에다가는 반응형으로 작업해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100%가 아니라 양쪽에 여백이 있어야 되니까 96%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나머지는 뭐, 네, 이건 있어야 되고요. 나머지는 뭐, 다 똑같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화면을 확인해 봤을 때, 이렇게, 네, 됐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768이 됐을 때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여백이 없어지죠? 없어지니까 여기는 100% 이렇게 작업해 주시게 되면은 화면 봤을 때 100% 됐죠? 100% 돼주시면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것만 내려가잖아요. 세 번째 것만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세 번째 것만 내려가니까 이건 또 어떻게 해줘야 돼요? 똑같죠 뭐. 요거 세 개. 어사이드 여기에 뭐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크기만 바꿔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필요 없고요. 필요 없고 필요 없고. 그래서 30%고 여기는 70%. 그죠? 여기는 100% 이렇게 해주고 사이즈만 확인해주면 되겠죠? 얘는 150, 얘는 150, 얘는 630, 여기는 630, 그리고 여기도 630. 이렇게 한번 처리해 줄게요. 자, 그리고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네, 됐는데 얘네들은 플렉스는 무슨 성질을 갖고 있어요? 가로로 정렬되는 성질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즈에 맞게 정렬이 되라 라고 해줘서 뭘 넣어주시면 되냐면은 요거 하나 넣어주셔야 됩니다. 메인에다가 메인 디스플레이 플렉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메인에다가 뭘 넣어줄 거냐면 플렉스 워랩에 워랩을 넣어주시게 되면 요 사이즈에 맞춰서 얘들이 줄바꿈이 돼요. 됐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주면 되는데 30에 70이 아닌가? 그쵸, 30에 70이 됐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잠깐 제가 뭐 잘못했네요. 그죠? 768에다 작업해줘야 되죠? 쏘리. 그죠? 768에다가 여기에 작업해줘야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면 오케이, 여기서 768 됐을 때 이렇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어쩐지 뭐가 좀 이상했어요. 그죠? 그리고 모바일 됐을 때 한 줄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한 줄로 바꿔줘야 되니까 뭐만 건드면 돼요? 요것만 가주면 되죠. 여기다가 한 줄로 바꿔줬으니까 얘는 100%에 100% 해주고 크기는 200, 여기는 200, 그 다음에 이쪽은 430, 그 다음에 여기는 150. 똑같죠? 이건 똑같으니까 필요 없고. 됐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주시게 되면은 확인해 볼까요? 여기서 짠, 짠. 여기 100%뭐 안 됐나봐요? 여기 100% 이렇게 해주면 됐죠. 이렇게 플렉스로 레이아웃 잡는 방법,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재밌죠? 그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또 정리해 볼게요. 여기까지. 그래서 레이아웃 02에 04점 해줘서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복잡할 것 같아서도 제일 간단한 그리드 한번 작업을 해볼 거예요. 그죠? 다섯 번째 그리드 한번 작업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도 다 지워줄 거고요. 다시 여기도 다시 지워주시고 여기도 지워주시고, 그죠? 여기 대신에 플렉스 대신에 뭐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드 넣어주시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그리드 넣어서 작업해 줄게요. 그래서 그리드 작업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죠? 이렇게. 근데 여기는 뭐 그 첫 번째 레이어 했던 것처럼 그렇게 뭔가를 대단하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만 정렬시켜 볼게요. 그러면 이쪽에다가 그리드 템플릿 컬럼 해줘 가지고 30%잖아요. 그죠? 30%, 40%, 그 다음에 30% 이렇게 한번 넣어 볼게요. 그리고 지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워 버릴게요. 그럼 됐죠? 끝났죠? 그죠? 원래 이제 그리드에 보면은 뭐 이게 반복해서 쓰고 리피트도 쓰고 속성이 되게 여러 가지 많은데 우선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작업해 준 거고, 높이값 있잖아요. 높이값은 어떻게 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리드 작업해 줘서 템플릿 작업해 주고, 그리드 해줘서 템플릿, 컬럼의 반대는 로스죠. 이렇게 작업해 주신 다음에 여기는 780이잖아요. 다 780으로 해주시면 되죠. 그럼 밑에는 어떻게 해줘요? 지우면 되겠죠. 여기 780 터치 필요 없었고, 왜냐? 그리드는 다 누가 해요? 부모가 처리한다고 했죠. 그래서 부모가 처리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나서 됐죠? 그러면은 이 상태가 된 거죠. 그죠? 끝. 간단하죠? 됐죠? 그러면 바로 또 이렇게 작업 들어갔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이게 레이아웃 02에 05번 해줘서 된 것 같고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그리드 반응형 작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쪽에는 월앱 똑같이 이쪽에다 가서 월앱에다가 양쪽 여백이 들어가야 되니까는 여기는 96% 위드 값을 96% 퍼센트 쓸 때는 P 쓰면 돼요. 이렇게 모바일 됐을 때는 어떻게 해줘요? 100%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주면 됐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레이아웃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 줘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메인 그리드를 가져가 볼게요. 이렇게 갖고 와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네, 여기 두 개가 꽂혔네요. 여기 두 개가 있었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두 개로 이제 이쪽에서 가슴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두 개가 있으니까는 두 개가 돼 있잖아요. 두 개. 하나는 30%, 그럼 하나는 70%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30%, 70% 작업해 주고 마지막 거는 100%. 그죠? 근데 요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이 여기까지는 간단하게 됐지만 여기 작업해 주고 그 다음에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가서 30%, 70% 됐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468, 630에 150, 680에 여기다가는 150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해주시게 되면은, 네, 이런 현상이 생겨버리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한 번 더 좀 손을 봐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가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려가는 거.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사실 레이아웃 1에서 작업했던 저런 이름을 다 지정해서 작업해줘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이름을 또 지정해보죠. 그러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는 이제 이름을 좀 지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쓸 수가 없게 됐고, 그러면은 그리드 해준 다음에 템플릿 해주고, 템플릿 작업해주고, 이름을 설정해 줄 거예요. 그죠? 이름 설정해 줘서 첫 번째 거는 지금 여기가 두 개 합쳐진 거니까 이거 얘는 어사이드랑 그 다음에 여기는 어사이드랑 그 다음에 섹션이 합쳐진 거고, 두 번째 거는 뭐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아티클 해서 두 개가 합쳐진 거죠. 이렇게 작업을 해줘야 되고요. 그러면은 어사이드 얘들한테 이름 지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름을 지정해 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다가는 그리드 에어리어 작업해 준 다음에 얘는 어사이드가 될 거고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섹션이 될 거고, 여기는 아티클이 될 겁니다. 이게 이름을 다 지정해 줬죠? 그 다음에 여기 두 개 합쳐지는 건 이렇게 작업했고, 여기는 280에 150, 그죠? 아티클 두 개 합쳐진 거고,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되면 됐죠, 조건이.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해줘서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리드가 처음에는 세팅할 때 세팅하는 방법이 좀 번거롭긴 한데 이렇게 자유자재로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드는 이거 이런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도 컨트롤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이 제일 쉬워요. 그죠? 그래서 우선은 쉬운 방법을 익혀두고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을 쓰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은 한 줄로 쭉 만드는 거잖아요. 한 줄로 쭉 만드는 거니까 그대로 또 갖고 와서 어떻게 해주면 돼요? 여기다가 한 줄로 만들면 되죠. 여기다가는 섹션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내려가야 되죠. 이렇게 내려가고 아티클 하나 지워주고, 그리고 100% 해주고, 680에 680이 아니죠. 여기는 200, 430, 여기는
200에 430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게 되면은 마지막 반응형도 딱 이렇게. 사실 저도 그리드 방식을 잘 쓰진 않지만 이게 제일 편한 것 같긴 합니다. 그죠?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쓰면 조금 어렵긴 한데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제일 복잡해 보이죠? 레이시 제일 복잡해 보이지만은 이 방법이 그리드를 써서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좀 느낌 오실 거예요. 느낌 안 왔어요? 다음 것도 보시면 됩니다. 그죠? 계속 반복이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여섯 번째 거 해줘서 마지막 레이아웃까지 작업이 완료가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게 되면 여러분들도 레이아웃 짜는 거, 사이트 작업할 때 처음에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구조를 어떻게 작업하는지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애매할 때 이 레이아웃을 많이 연습해 두시게 되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방식으로 작업해 줬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